자, 그 다음에 자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석에 의한 자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석에 의한 자계라고 했는데 자석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자기력선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근데 전류가 흘러도 그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영구 자석에 의한 어떤 자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주변에 대한 자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에서는 뭐다? 자석에 의한 어떤 자계를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 이 쿨롱의 법칙은 전계에서도 있었지만 자계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이 쿨롱의 법칙을 자계에서는 정, 자, 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N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N극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N극, N극. 그럼 N극을 이쪽에 있는 N극의 자를 제가 편의상 플러스 M1 웨버라고 하고요. 이쪽에 있는 애를 플러스 M2 웨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하 간의 거리를 R 메타다라고 하면 지금 N극과 N극이니까 자기력선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N극에서 S극에 대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애도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반발력이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 N극과 N극 간에 서로 반발력인 척력이 발생하는데 그 힘이 얼마냐 이거죠. 그 힘 F는 공식이 4파이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단위가 뉴턴이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4파이 뮤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쿨롱 상수다라고 하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 6.33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어떠한 진공이나 공기 중에 M1, M2라고 하는 자하가 있을 때 두 자하끼리 작용하는 힘 F는 4파이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의 M1, M2가 된다. 이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전역에서도 배운 거죠. 다시 얘를 우리는 정, 자, 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전에 뭘 배웠냐면 전역도 배웠잖아요. 정변역은 어떻게 되세요? Q1, Q2라고 하는 전하가 있을 때 힘 F는 공식이 이렇게 됐어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뉴턴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쵸? 맞죠? 그럼 뭐만 틀려요? 여기는 입실론 제로고 여기는 뮤 제로고 M1, M2, Q1, Q2 같단 말이에요. 공식이 유사하다 이거죠. 두 개의 자아가 있을 때 두 개 간에 작용하는 힘.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정자력에 대해 이어서 두 번째는 자계의 세기입니다. 자계의 세기. 자계의 세기는 H 기호로 쓰고요.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계의 세기 정의는 뭐냐면 어떠한 M
웨버의 자하가 있을 때 이와 같이 m 웨버의 자하가 있을 때 얘에 의한 어떠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m 웨버로부터 r미터 떨어진 어떠한 요 점의 자계의 세기의 정의는 뭐냐면 이 r미터 떨어진 점에 1 웨버의 정자하가 있을 때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똑같이 힘은 4 파이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의 m 웨버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힘도 4 파이 뮤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m 곱하기 1 이거잖아요. 그쵸? 자기의 세기는 4 파이 뮤 제로분의 1 r 제곱 m 맞죠? 아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얘와 요 정자력과의 관계를 보면 어떠한 자계 내에 다시 얘기할게요. 어떠한 자계 내에 m 웨버라고 하는 자아가 존재한다면 얘가 받는 힘 F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MH다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MH. 그럼 여기에서 자기의 세기 H는 M분의 F라고 쓸 수 있고 뉴턴 퍼 웨버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똑같이 어떠한 전개 내에 Q 쿨롱에 전하가 있으면 이 Q 쿨롱이 받는 힘 F는 Q2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쵸? 이게 자계의 세기다. 자, 세 번째는 자위입니다. 자위는 기호로 U라고 쓰고 단위를 암페어, 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자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어떠한 자기장 내에 즉 M 웨버라고 하는 자하에 의한 어떠한 자기장 내에 예로부터 r미터 떨어진 어떠한 점에서 자위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거리가 무한히 먼 어떠한 점에서 플러스 1 웨버라고 하는 자하를 여기서부터 여기 r까지 갖고 오는데 필요한 1을 자위다라고 정의했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식으로 적어보면 U 자위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h의 dr이 됩니다. 그럼 얘 계산해보면 4 파이 뮤 제로 아래 m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이 자계의 세기와 이러한 관계가 있구나.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되는 거야. 얘를 h를 적분하면 u가 되는구나. 맞죠? 근데 h는 그럼 u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u라고 쓸 수 있더라. 똑같은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 전개랑 자개랑 어때요? 다 지금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여러분들 뭐랑 같아요? 전위랑 같아요. 전위. 그죠? 개념이 전위랑 같잖아요. 근데 이 전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 절, 역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잘 보세요.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잖아요. 그죠? 뭐라고 한다고요? 기, 절, 역. 기전력이 뜻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류의 원천적인 힘이에요. 다시. 전류의 원천적인 힘. 이렇게. 그럼 얘 자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얘는 자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기, 자, 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예요? 자속의 원천적인 힘 이렇게 얘기해요. 자속의 원천적인 힘, 즉 자기력선의 원천적인 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을 해두셔라. 자, 네 번째로는 자속과 자속 밀도입니다. 네 번째, 자속과 자속 밀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속은 자하랑 똑같아요. 얘를 뭐랑 같다고요? 얘는 자하랑 같아요. 근데 자하는 뭐라고 써요? m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자속은 파이 이렇게 써요. 파이. 웨버.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력선의 묶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자속 파이다라고 해요. 자속 밀도는 B라고 써요. 자속 밀도는 기호로 B라고 쓰고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테슬라라고 하는 과학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테슬라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되니까 테슬라랑 웨버 퍼 제곱미터랑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위 면적당 자속의 양이 되겠다. 그쵸? 그럼 식으로 적어볼게요. B는 어떤 단위 면적당 자속의 양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공간에 파이, 웨버라고 하는 자하가 있다면 m, 웨버라고 하는 자하로부터 파이만큼 자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속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로부터 이 r미터 떨어진 요 구의 면적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4파이 r 제곱에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죠? 4파이 r 제곱에 파이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자속 밀도의 공식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로부터 무엇을 얘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개의 가우스 법칙을 볼게요. 자개의 뭘 한다고요?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석에 의한 자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석을 하나 그려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는 N극이고요. 여기를 S극이다 라고 볼게요. 그럼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자속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속에 대한 전체 양, 그럼 어떠한 얘에 대해서 이러한 폐곡면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 전체 이 폐곡면을 나가는 자속의 양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이 폐곡면을 뭐 하는? 나가는.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자속 파이는 자속 밀도를 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요. 그죠? 폐곡면 적분하면 돼요. B에 ds. 맞아요? 그게 자속의 이 폐곡면을 나가는 자속의 양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보니까 얘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플러스 m 웨버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m 웨버예요. 그죠? 그럼 얘는 계산을 해보면 얘에 의한 자속 밀도는 4 파이 뮤 제로 r분의 플러스 m이고요. 그죠? 요거 이해한 거. 4파이 뮤 제로 r 4파이 잘못 얘기했네요. 요거에 의한 것은 4파이 r 제곱의 플러스 m이고, 그죠? 얘에 의한 것은 4파이 r 제곱 마이너스 m이잖아요. 얘네들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면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m이고 얘는 마이너스 m이니까 합치면 얘가 0 되겠네요. 그쵸? 결국에는 이 값은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자석이 이렇게 큰데 그러면 그 공간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라고 해보면 얘를 계속 잘라볼게요. 그럼 계속 자르면 이 자석이 엄청 작은 이러한 자석이 되는데 이 자석 얘는 아무리 잘라도 N극과 S극이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얘 자석을 단으로 딱 자르면 여기는 S극이 되고 여기는 N극이 되고요. 여기는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돼요. 자르면. 그럼 얘를 무한히 자르면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잘라도 얘는 N극과 S극이 남는다. 그럼 얘에 대해서 폐곡면 적분을 폐곡면에 대한 나가는 자속을 계산을 해보면 얘는 플러스 m이고 얘는 마이너스 m, 즉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다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폐곡면 바깥으로 나가는 자속의 양은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자속 파이는 인테그럴 폐곡면 적분 b에 ds는 항상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n극에서 나와서 무조건 s극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폐곡면 바깥으로 나오는 자속의 양은 0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 발산 정리에 의해서 면적분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최적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얘는 인테그럴 다이버젠스 B의 dv는 0. 얘는 발산 정리예요.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전개에서 했던 거죠. 발산 정리. 그러면 여기에서 다이버젠스 B는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얘는 뭐예요? 자객의 발산은 0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모두 S극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첫 번째 얘는 고립된 자하는 없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n극과 s극을 뭐 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고립된 자하는 없다. n극과 s극. 즉 전하처럼 전하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어떤 무한한 곳으로 가는 게 없다 이거예요. 무조건 n극에서 나오면 무조건 s극으로 들어가고 n극과 s극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 B를 뭐라고 했죠? 자속 밀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뭐 기억이 나시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벡터를 할 때 어떠한 회전 벡터에 대한 발사는 0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회전 벡터에 대한 발사는 0이다. 그럼 얘가 0이라면서요. 0이네. 그럼 얘를 B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즉 자속 밀도 B는 어떠한 벡터의 회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또 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나오더라. 이 A를 뭐라고 하냐면 자개의 벡터 포텐셜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만 해주시고 어차피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자개에 대한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기존의 기억을 상기시켜서 여러분들 전개에서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인테그럴 자개의 적분은 입실론 제로 Q였어요. 그쵸? 그럼 얘는 인테그럴 D의 ds는 Q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인테그럴 다이버젠스 T의 dv는 인테그럴 로v dv가 되기 때문에 다이버젠스 D는 로v이다 라고 하는 식을 썼어요. 그쵸? 그럼 여기 뭐예요? 전개에서의 가우스 법칙 미분형. 그죠? 전개에서의 가우스 법칙 적분형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자개에서는 인테그럴 여기서부터죠, 그죠? 자개에서는 인테그럴 B의 ds는 뭐라고요? 0 된다고요. B의 ds는 뭐다? 0. D의 ds는 Q이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가우스 발산 정리에 의해서 인테그럴 다이버젠스 P dv는 또 0. 그래서 다이버젠스 P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얘는 자개에서의 가우스 법칙 미분형, 얘는 자개에서의 가우스 법칙 적분형.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적분형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전개에서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때요? 모양이 유사한데 뭐만 틀려요? 얘는 최적 전화가 있고 얘는 발산이 없다. 즉 얘는 어떠한 공간상에 최적 전화 밀도 로브가 있으면 발산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가 0이면 없다 이게 되는 거고, 얘는 어떠한 공간상에 자개가 m과 플러스 m과 마이너스 m이 서로 어떻게 항상 공존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바깥으로 나오는 자속 밀도는 항상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 공식과 그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이 의미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전개와 자개에 대한 식을 같이 한 번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정전개에서 이쪽은 정, 전, 개, 이쪽은 정, 자, 개. 공식이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정전력 F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뉴턴 되죠? 자개에서는 정, 자, 력 공식 똑같아요. F는 4 파이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의 M1, M2 뉴턴 똑같죠? 모양이. 두 번째, 전개의 세기. 그죠? 전개의 세기 E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단위가 볼트 퍼 메타. 전압과 관련되네요. 자, 개의 세기는 H라고 쓰죠. 4 파이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 단위가 암페어 퍼 메타. 그렇죠? 네, 여기에는 턴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요. 전류와 관계 있는 애예요. 전, 위, 얘를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기, 절, 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전위는 V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R 분의 Q 단위가 볼트가 돼요. 여기서는 자, 위, 얘를 다른 말로 기, 자, 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U는 똑같이 4 파이 뮤 제로 R분의 M 암페어 전류랑 관계 있는 거죠. 얘는 턴이 더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밀도예요. 전속 밀도 D는 공식이 4 파이 R 제곱분의 Q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입니다. 자속 밀도는 B라고 쓰죠. 4 파이 R 제곱분의 자속 파이 단위가 웨버 퍼 제곱미터 또는 테슬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공식이 어때요? 다 똑같잖아요. 그럼 관계식도 똑같겠죠. 얘와 얘와의 관계에서는 힘 F는 MH라고 쓸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힘 F는 QE라고 쓸 수 있겠다. 맞죠? 자, 자개와 자유의 관계에 있어서 H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U라고 쓸 수 있고 U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H에 제가 DL이라고 쓰겠습니다. DL 여기서 DL이라고 하는 건 자로의 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가 되고요. V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E에 DR 똑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개와 자속 밀도의 관계를 보면 뭐만 차이가 나요? 이것만 차이 나죠. 그쵸? B는 뮤제로 H다라고 쓸 수 있다. 공기 중에서. 그쵸? 그럼 얘에서
E와 D는 어떻게 됐어요? D는 입실론 제로 E 이렇게 쓰였어요. 공기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전계를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정자계에 대한 것은 어렵지 않게 이러한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쌍극자입니다. 우리 전기 쌍극자 했듯이 자기 쌍극자도 있겠죠. 다섯 번째 자기 쌍극자. 자기 쌍극자. 여기에서는 공식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좌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m 웨버라고 하는 자하가 있고 여기에는 +m 웨버라고 하는 자하가 있고요. 이 m과 -m 중심에서 r미터 떨어진 어떠한 점의 P점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m에서 +m으로 향하는 벡터, 요 거리 벡터를 델타 벡터다 라고 볼게요. 이때 자하 m과 요 델타를 곱한 값이 있겠다. 그죠? m 곱하기 요 델타 벡터를 곱한 것을 우리가 m이라는 벡터로 쓰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얘기하죠. 기존에 전기 쌍극자 모멘트 했었죠. 그죠? 자기 쌍극자 모멘트 단위가 뭐겠어요? 웨버 메타가 됩니다. 그죠? 쌍극자 모멘트. 그리고 이 D라는 벡터와 여기서부터 요렇게 얘가 거리가 R 되겠죠? 뭐 R이라고 하는 벡터가 될 거예요. 얘와 이루는 요 각 얘를 세타다 라고 했을 때 요 P점에서 자위 U는 공식에 의해서 4 파이 뮤 제로 R 제곱에 M 코사인 세타 암페어 턴 된다 이거예요. 공식 똑같잖아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은 M 코사인 세타. 그죠? 예로부터 R미터 점에서의 자위. 그 다음에 자계의 세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계의 세기 H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U를 해주면 돼요. 얘를 뭐 하면 돼요? 기울기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걸 계산했더니 공식이 어때요? 똑같겠죠? 2코 44 뭐라고요? 2코 44 2 파이 뮤 제로 R 세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 뭐예요? 2코 AR 벡터 4 파이 뮤 제로 R 세제곱에 M 사인 세타 4 A 세타 벡터. 그쵸? 그럼 이때 자계의 세기의 절대값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에 루트 쓰면 돼요. 공식 똑같아요. 4 파이 뮤 제로 R 세제곱에 M 어떻게 돼요?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단위가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된다. 그러니까 전기 쌍극자에 의한 공식이나 자기 쌍극자에 의한 공식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관련된 유도는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전기 쌍극자 할 때 이미 유도했던 거니까. 그죠? 이게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위와 자계의 세기가 된다.
그럼 여섯 번째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중층이죠. 이중층. 자기 이중층. 여섯 번째 자기 이중층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 이중층. 자기 이중층. 이 자기 이중층을 다른 말로 판자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공간상에 이러한 자기 이중층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여기에서 요 두께는 t다라고 보고요. 위에는 플러스 시그마, 아래는 마이너스 시그마다라고 하는 자하 밀도가 있다 이거예요. 웨버 퍼 제곱미터에 자하 밀도. 우리 전기에서 뭐 했어요? 전하 밀도라고 했잖아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하 밀도 이렇게 한다. 자하 밀도. 요거는 두께. 그렇죠? 이 판 자석으로부터 어떤 공간에 P 점에 뭐를 구하냐? 뭘 구할 거예요? 자위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자위는 U는 어떻게 돼요? 지금 얘와 얘에 의한 식 M은 얘 자하 밀도 곱하기 판의 두께. 얘를 뭐라고 합니까? 판 자석의 세기가 되겠죠. 판 자석의 세기 아니면 뭐야? 자기 이중 층의 뭐 세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단위는 웨버 곱하기 웨버 퍼 메타죠, 그죠? 얘는 웨버 제곱미터이고 여기 미터를 곱하면 웨버 퍼 메타가 판자석의 세기 또는 자기 이중층의 세기가 됩니다. 이때 자위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4 파이 뮤 제로분의 m 그 다음에 입체각 오메가가 된다. 맞나요? 4 파이 뮤 제로 m의 뮤 제로 단위가 암페어 턴.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이중층에 의한 자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뒤쪽에 있지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 자기 모멘트와 토크 에러. 자기 모멘트와 회전력. 회전력을 다른 말로 우리는 토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상식인데, 자 볼게요. 여기에는 N극이 있고요. 여기에는 S극이 이렇게 있어요. 맞죠? S극이 있어요. 그리고 요 중심에 제가 자석을 하나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자석을 요 중심으로부터 자석을. 그때 얘는 여기는 N극이고요. 여기는 S극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얘가 n극 s극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얘를 자석을 n극 s극으로 놓으면 n극은 s극으로 하고 s극은 n극으로 닿아요. 뭘 한다고요? 회전한다고요. 그러면 그 회전력이 얼마이냐를 뭐 하겠다?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n극에서 s극으로 어떠한 자개의 세기가 있을 거예요. h다라고 하는 자개의 세기가 존재하겠죠. 자, 이때 n극에는 플러스 m 웨버다라고 보고요. 그죠? s극은 마이너스 m 웨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던 어떠한 자개 내에 자하가 있으면 뭐를 받아요? 힘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h라고 하는 자개 내에 m이라고 하는 자하가 있으면 힘 F는 어떻게 해요? MH만큼의 힘을 어떻게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그 힘은 얘가 플러스 M이면 힘은 자개와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M이니까 얘는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이렇게. 얘를 제가 편의상 F1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죠? F1은 MH가 돼요. 그쵸? 얘는 힘을 받을 거예요. 힘을 F는 마이너스 MH가 되겠죠. 그럼 이 힘은 자개와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이라고 이렇게 된다고요. F2는 이러한 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때 여기에서 제가 이 자석과 이 자개가 이루는 각을 제가 편의상 세타다라고 보겠습니다. 세타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힘을 제가 나눠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 본다고요. 이 힘을 이 축과 얘를 n극과 s극을 이은 축을 자축이라고 해요. 자축. 자축과 평행한 방향의 힘과 그죠? 힘과 이 자축과 수직인 방향의 힘으로 이렇게 나눠 보겠다 이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자축과 동일한 방향, 평행한 방향의 힘과 요거 수직인 방향에 대한 힘으로 제가 나누어 보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F1에 대한 크기는 MH, F에 대한 크기도 MH, 그 크기는 같아요. 그죠? 각도 세타도 같죠.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힘과 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맞나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럼 얘와 얘는 서로 상쇄돼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얘 운동하는 데 있어서. 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힘에 대한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세타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세타란 얘기네. 그럼 요 길이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즉 요거는 요거에 대한 힘은 m, h, 사인 세타라고요. 그죠? 뭐라고요? 크기가 m, h, 사인 세타. 요 힘의 크기가 뭐라고요? m, h, 사인 세타. 그럼 마찬가지로 요 힘도 동일하게 뭐예요? m, h, 사인 세타.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고, 그죠? 여기도 세타란 말이에요. 사인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라고요. 이해되시죠? 힘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제가 L미터라고 볼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L미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L미터가 되네요. 맞죠?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옆에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2L이고 얘가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mh sin 세타만큼에 대한 힘을 받고 있어요. 그죠? 얘도 이러한 방향으로 mh sin 세타만큼의 힘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세타는 뭐라고요? 자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좌측과 이루는 각 세타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토크는 어떻게 써요? R 크로스 F 이렇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지름 곱하기 요 힘이라고요. 그죠? 반지름 곱하기 힘. 그러면 여기에서 토크 T1은 m h sin 세타 2분의 L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의 토크 T2는 m h sin 세타 2분의 L. 그죠? 반지름 2분의 L이니까. 그럼 전체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얘랑 더한 거네요. m h sin 세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L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m L 그죠? L부터 쓸게요. h sin 세타 맞아요. 그럼 얘를 우리는 m h sin 세타 토크의 단위는 뉴턴 미터입니다. 보면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하의 색이 m과 여기 있어요. 길이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그죠? 얘를 자기 모멘트라고 해요. 단위가 웨버 메타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사인 세타네. 그죠? 근데 얘는 크로스로 표현할 수 있어요. R 벡터랑 뭐예요? 이 L 벡터랑 방향이 같기 때문에 요 벡터랑 R 벡터랑 같다고요. H도 이제 벡터잖아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T는 M 크로스 H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모멘트와 회전력까지 이 공식을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유도하는 건 사실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라. 아시겠죠? 회전력, 자기 모멘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